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네. 아침에 함께 우리 보시는 분들과 함께 상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했는데 겨우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오늘 오르는 걸로 하위 봤거든요. 네. 그냥 하위 봤는데 그래서 1% 이상 막 이랬는데 0.5에서 1%그 정도 오케이 했는데 턱걸이 했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올랐는데 네.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을 걸 그랬어. 네. 코스닥이 오랜만에 코스피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상위주들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네. 코스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은 0.6% 상승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기록을 했고요. 네,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샀고요. 네. 네, 떨어지는 거는 사고, 예, 오르는 거는 팔고 이런 네.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정도 순매수, 오늘 엄청났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600억 정도 순매도. 역시 외국인이 사는 건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거 차이나 플레이 아니겠어요? 차이나 사야 될 걸 여기서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잖아. 요번 달 2월 달 계속 팔다가 네, 원달러도 1,315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뭐 20원 넘었었는데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10년물 금리가 3.83%, 한 7bp 정도 넘게 올랐고요. 네. 3년물은 3.87%, 8bp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기하네. 네, 국제 금리가 계속 다시 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네. 네, 오늘 중국의 이 뭐 리오프닝,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늘 중국 장대 업종 많이 올렸습니다. 철강 섹터, 기계 섹터, 화학 섹터가 이제 중국 덕분에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철강 금속이 1등했습니다. 4.2% 올랐고요. 네, 포스코 엄청나다. 홀딩스랑 현대제철도 이 큰 종목들이 6%씩 상승을 했고요. 아니 어떻게 업종이 4% 오르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업종이 4%면 엄청 오른 건데. 네. 게다가 오늘 뭐 코스피가 0.5%밖에 안 오른 날인데 네. 네, 철강주들은 뭐 중소형 철강주도 대형 철강주도 다 6, 7%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섬의복 섹터가 2.3% 2등을 했는데요. BYC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슈가 많이 걸려 있는데 뭐 최근에는 또 1,000억 정도 유산을 놓고 가족 간의 소송도 들어갔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FNF도 3%대, 한세실업도 2.4%대 하면서 뭐 중국 소비주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BYC는 뭐 여러 개가 걸리네 이제. 그러네요. 에트로스톤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거 노리고 들어갔나 보다. 계속 폭등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요즘 주주행동이 잘 먹히네.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왜 주주행동을 안 하지? 참 답답해. 기다리면 하겠죠. 내가 언젠간 하겠죠. 내가 법대만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세 번째가 기계 섹터였는데요. 여기도 뭐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DY파워,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다 4에서 7%씩 상승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뭐 코스맥스 같은 뭐 화장품 관련 쪽도 한 11%나 급등을 했고요. 네. 뭐 이수화학, 뭐 아모레퍼시픽, 국도화학, 대한유화 이런 뭐 화장품이나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차전지 섹터에서 아까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좀 떨어졌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했고요. 코스모 화학도 11%. 오늘은 좀 종목별로 굉장히 갈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7%대 상승을 했고요. 이야, 네. 오르는 건 엄청 오르네. 예, 이게 완전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야. 오르는 건 폭등하고 떨어지는 건 또 급락하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금 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1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뭐 종목별로 오른 거는 막 80%나 올랐고요. 네. 떨어진 건 또 훨씬 많이 떨어졌고 하니까 네. 정말 종목 장세고 코스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뭐 시장 거시를 얘기할 필요가 정말 한국은 정말 없는 것 같다. 그걸 정말 다시 한번 느껴요. 네.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16%. 예, 16% 올랐어요.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정말 종목 장세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수장비 sek터, 여기서는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섹터 다 뭐 한 2, 3% 정도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증권업종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업종 평균은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2% 내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금융 섹터가 이제 두 번째였는데요. 금융은 뭐 증권주도 빠졌지만 보험주들, 은행주들 다 골고루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3% 정도씩 다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 공개 매수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 또 추가로 한샘 공개 매수가 떴더라고요. 대주주가 IMMP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한 20만 원 정도의 인수를
했었는데 나머지 지분 중에 일부 한 7.7%에 해당하는 지분 약 1,000억 정도를 들여서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3월 21일까지 매수를 한다고 하고요. 딱 그 공개 매수가가 55,000원인데 종가로 53,700원이니까 거의 근접해서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급등했네요, 오늘은. 네네. 네. 네, 근데 공개 매수가 뭐 나머지 지분 싹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7.7% 정도 지분만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100% 나머지 지분 싹 다 가져가겠다라는 공개 매수와 아니면 한 15%에서 한 20% 정도만 사겠다라는 네. 공개 매수와 아니면 한 5% 정도만 사겠다는 공개 매수에 이제 시장이 반응하는 게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뭐 공개 매수를 하는 사례가 워낙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는데 7.7%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20% 상승해서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공개 매수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은 잘 좀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일종의 생각이 듭니다. 아비트라지죠. 차익거래. 네. 안 되면 공개 매수 신청하면 되고 아니면은 주가는 일단 안 그러면 그걸 놓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사서 공개 매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네. 네. 뭐 장중에 한 5만 2, 3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요 시가에 그냥 매수를 해서 공개 매수 5만 5천 원에 그냥 신청을 하면 네. 한 2, 3% 정도 벌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문제는 내 거를 다 공개 매수에 채택이 되지 않을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전체를 다 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이 5만 5천 원에 훨씬 미달해서 거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근접해서 네. 결국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익이 됩니까? 2.2%라도 수익이 나면? 이걸 다 사준다고 하면 이익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건 알 수 없죠. 세금 문제는요? 세금은 250만 원 이상 이득을 볼 경우에는 양도세 22%가 과세가 됩니다. 손해네 그럼. 네. 그래서 뭐 한 몇백만 원어치만 사서 어차피 뭐 몇천만 원어치를 사도 양도 소득이 2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뭐 거래세만 내죠. 아비트라지 하려는 사람은 몇십억씩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죠.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하려다가 세금으로 걸리네. 근데 이제 양도세 법인들은 상관없겠다. 뭐 그래도 법인세는 내니까요. 네. 네. 근데 양도 소득을 번 거에 22%니까 어쨌든 벌긴 벌잖아요. 이 차이만큼을 네. 온전히 다 뭐 수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금 내고 나머지 70몇 프로는 버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뭐 벌긴 법니다. 예. 다만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급락하면 나머지 매도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남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감원장이 SM 대량 매집 2월 16일인가요? 그때 한번 장내 매수로 카카오 우군으로 추정되는 한 8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있었잖아요. 다른 세력이더만요. 무슨 사모펀드 같은 거던데, 펀드던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위법 사항을 확인이 만약에 된다면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특정 세력이 위법적인 요소에 관여했다면 법과 제도상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제도 내에서 건전한 다툼을 하는 것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위법 수단이 발견되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SM은 그냥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장중에는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네. 네, 뭐 여전히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뭐 3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까지는 별다른 아직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고 뭐 나오지 않으면 뭐 주가도 그냥 고만고만하겠죠. 네. 법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이제 약간 법과 주식보다 법의 영역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이 주식은 이제부터. 그렇죠. 그렇죠. 야. 변호사들은 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여러 개 짜겠죠. 이러저러한. 야, 참. 이래서 법대로 나오는구나. 제일 못하는 게 법인데. 네. 법 없이 살 사람으로 생각해갖고 법을 모르거든요. 나 개그 친 건데 아무도 안 웃네. 네. 개그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2월 달 것도 나왔습니다. 정말 빨리 나와요. 3월 2일 되자마자 바로 나왔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1월 달에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중고차 뭐 맨하임 중고차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데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와 비싼데도 자동차를 많이 사네 했는데 2월에도 비슷하게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2월 판매량이 현대차가 전년 대비해서 9.6% 증가했고요. 기아가 엄청 좋습니다. 23.7%나 증가했습니다. 네. 전 월 대비로 하면 현대가 1.8% 증가했는데 기아는 31.6% 증가했으니까 최근에 기아의 경쟁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여러 이런저런 완성차 업체들도 다 같이 잘 팔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글로벌 완성차 업계 평균 증가율이 3.6%였는데 현대가 10%, 기아가 23%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1월 달에도 전월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2월 달에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3개월 연속 반등인가 싶은데요. 굉장히 미국 시장의 이제 소비력이 좀 강력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 이것도 참 중요한 지표죠. 현대차가 전월 대비해서 한 2% 늘었고요. 기아가 1%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가 2% 늘었지만 그래도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 있고요. 산업 평균 인센티브 비용은 전월 대비 9%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많이 늘어난 회사도 있는데요. GM은 30% 정도 늘어났고요. 포드는 15%, 스텔란티스 10%, 닛산 8% 정도 늘어났으니까 기아가 이런 와중에 오히려 전월 대비 1% 감소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인기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가 잘 팔리냐? 현대차는 투싼, GV80, 아반떼, 소나타 같은 게 판매량이 좀 급증했고요. 기아는 스포티지, 카니발, 소렌토 같은 SUV 중심으로 많이 SUV가 급증했습니다. 좋아. 지금 그 미국 10대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승용차가 없어요. 한 대인가 몇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SUV만 사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들은. 없어. 거기 워낙 실용주의잖아요. 뭐 물건도 때려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 점차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SUV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 SUV를 많이 타. 왜냐면은 그 거의 비슷하니까 요즘 승차감이. 예, 네. 저는 싫어요. 왜냐면 주차장에 SUV가 있으면 옆에서 너무 좁아요.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저기 뭐지? 테슬라 사이버트럭. 그거는 선을 밟을 정도로 넓을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그 합이나 합이 뚱뚱한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가 팔렸어야 돼 한국에. 안 팔리잖아. 왜냐면 아파트 문화라서 욕 먹어 옆에 사람한테. 그거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문콕 당할 확률도 높아지죠. 문콕은 저쪽이 당하겠지. 이거는 스테인리스니까 별로 상관없어. 문콕 예, 당해도 예. 괜찮나요, 그건? 별로 상관없는데 어, 여기서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미국은 팔려요. 미국은 확실히 미국은 팔립니다. 왜냐면 그 큰 차 상관없거든.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이게 도로 좁고 이런 나라는 이거 거의 뭐 돌아다니는 흉기 느낌 들어가지고 과연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시골 사니까 주차장이 뭐 그냥 길에 대놔도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진짜 깝깝할 것 같아. 그러네요. 예. 근데 문콕 안 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점인 것 같은데요. 문콕 당하는 자기는 하지. 자기는 옆에 차 그렇죠. 다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당하잖아요. 별로 티가 네. 안 나. 네. 스트레스는 안 받겠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디자인 컨셉을 보니까 이번에 그 어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그랜저 신형 나왔잖아요. 네. 줄로 된 거. 네. 처음에 좀 경악스러웠어. 경악스러웠다고요? 앞면을 보고 뒷면은 예쁘더라고. 근데 앞면을 보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차를 또 계속 봤어. 그랬더니 의외로 약간 미래지향적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한번 봤는데 약간 운전하다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길래 봤는데 네. 이쪽으로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예, 전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정면도? 후면 말고 정면도? 정면 안 보이잖아 운전할 때. 네, 제대로 못 봤고 측면을 위주로 좀 봤는데 측면. 어쨌든 멋있던데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떤 느낌이냐면 그걸보다 다른 자동차를 딱 봤더니 좀 얘네가 시대를 좀 앞서가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 다른 차랑 비교해 보니까 네, 비교해 보니까 처음 볼 때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확실히 현대기아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뭔가를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예.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장동건 실물을 봤는데 네. 이렇게 기대보다 뭐 엄청 이렇게 놀랍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 봤구나. 옆에 있는 남편을 보니까 웬 꼴뚜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꼴뚜기입니다. 네, 제가 비교를 꼴뚜기. 해보면 참 가치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근데 이번에 EV9이 기아에서 새로 나옵니다. 이 GMP 플랫폼으로 차량을 만드는데 이제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게 근데 그 티저 영상을 오늘 공개했는데 보니까 팰리세이드하고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제 커요. 느낌에는. 엄청 커. 네, 그래서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가격이 안 비쌀 수가 없어. 이거는 거의 1억 할 거야. 1억 거의 할 것 같아서 가격 부담을 어떻게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하던 차거든요. 제대로 된 6인승, 제대로 된 8인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릴 거는 같아요. 남들 나오기 전에 나오면. 그리고 대수만 나오면 살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1억짜리 차 잘 팔렸잖아 작년에. 그렇죠. 지금 네. 뭐 그래 차량 가격이 비싸도 미국 시장에서는 너무 소비가 좋아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 사람 분명히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배터리가 어떻게 될까 좀 많이 궁금해. 많이 탑재는 할 수 있는데 많이 탑재할수록 무거워지잖아. 그래서 또 사람하고 짐을 많이 실잖아. 그럼 되게 그리고 또 보일러를 키면은 그 큰 데를 다 때우려면 겨울에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따뜻한 동네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국산 자동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어제 물가안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식품업계 CEO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참석한 업체는 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삼양식품, 롯데제과, 동원 F&B, SPC, 오리온, 풀무원, 혜태제과, 동서식품, 메일유업 이렇게 한 12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거의 메이저 업체 다 나왔습니다. 네, 식품업체들의 근데 답변이 대부분 이제 물가 안정에 좀 협조를 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가격 인상을 원래 계획이었는데 요거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이트진로도 최근에 이제 소주 가격 인상 기대감이 많이 불었잖아요. 네. 맥주 가격도 그렇고 원재료도 많이 늘었는데 정부의 입김이 영향을 좀 작용을 했는지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참여했던 업체들 대부분 한 1% 내외로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농심도 1% 정도 떨어졌는데 삼양식품이 오늘 3.8%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2월달 라면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당장 3월 1일 되면 나오죠.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라면 수출이 2월달에 7,073만 달러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34% 늘어났고 전월 대비해서도 15%나 더 증가했습니다. 요거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오른 거 감안하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절대 수치로 봐도 이 금액 자체로 봐도 22년 5월 달에 사실 그 중국 락다운 들어가는 시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2월달 데이터가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재기 하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사재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빠르게 늘어나서 이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면에 원재료 가격 따라 올라가면 메리트가 없을 텐데 원재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소매 가격이 지금 러시아 전쟁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22년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직후에 1,200불까지 소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600불, 690불 막 요까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반토막 조금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을 앞으로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야, 근데 그 제일 잘 수출되는 거는 저거잖아요. 불닭볶음면이잖아. 네. 그걸 어떻게 먹지?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참고 먹나 봐요. BTS가 그걸 어떻게 먹으니까. 미친. 와, 그 내장이 그렇게 튼튼한가? 와, 나는 완전 테러야. 그거는 테러. 진짜 내장에 대한 테러. 와,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국들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영국이 승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영국 항공사 이제 버진 애틀랜틱이 대한항공에 영국향 주 7회 정도의 운항편을 제공받는다는 요 약속을 받고 영국이 이제 전날에 기업 결합 승인을 발표를 했고요. 아, 이걸 뭘 주는구나. 서로 주고 받는 거구나. 그렇죠. 노선을. 네. 네, 그리고 이로써 승인이 필요한 게 14개국 정도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제 11개국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남은 3개국은 미국, EU, 일본입니다. 뭐야, 제일 많은 노선이잖아. 네,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중요한 나와 있어요. 노선이네. 네, 그리고 이제 필수 승인국이거든요. 요 3개가. 예. 그래서 하나라도 만약에 승인을 안 떨어지면 기업 결합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남은 3개까지 끝까지 합의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3%대, 아시아나 1.2%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좀 월요일 가뿐하네요. 같아요. 월요일 네.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또 내일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예. 네, 기분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수요일에 한 번씩 쉬면 좋겠어. 매주- 주사일 근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 매주 월화 목금.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면은 토요일을 중간에 여기로 빼와. 월화수 놀고 목금 하고 일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목금토 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7일밖에 안 되니까 월화수 일하고 뭐 또 이틀 더 일하고 또 하루 쉬어. 토요일 요즘 토요일 휴무제 많잖아요. 네. 그걸 중간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토요일은 일하고 수요일은 일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네요. 이제 좀 네.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휴가 주시나요? 뭐 마음대로 쓰세요. 자기 휴가 뭐죠. 네, 그냥 그렇죠. 다 쓰시면 돼요. 시험장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다 알아서 쓰시면 30일이건 뭐. 네, 다 쓰.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